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자입니다. 올해로 63이 되었고요. 평생을 남편과 아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직업은 없었지만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고 누구보다 조용히 살았죠. 누군가는 제게 전업주부라는 이름표를 붙였지만 그 이름 안에는 수많은 희생과 포기가 숨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라도 나라는 사람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게 늦은 걸까요? 아니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까요? 정자야, 내 며느리는 뭐하니? 최 여사의 목소리가 제 귀를 긁더군요. 늘 그랬습니다. 모임에만 오면 자식 자랑부터 시작하는 최 여사, 그 옆에 앉은 강 여사도 마찬가지였지요. 저에게는 늘 건성으로 아들은 잘 지내니? 묻고는 다시 자기 자식 이야기로 넘어가더군요. 마치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오늘은 그 화살이 민지에게로 향했습니다. 몇 달 후 우리 아들과 결혼 예정인 예비 며느리 민지가 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내 아들 의사라며? 우리 민지는 그냥 간호사야. 최 여사가 비스듬히 앉아 팔짱을 낀 채 민지를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지요. 민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제가 대신 뭐라고 말해줘야 하는데 혀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최 여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지요. 어이구, 간호사도 좋지. 힘든 일인데. 강 여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불쌍한 딸 가진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저 괜찮은 척 웃었지요. 익숙한 상황이었거든요. 매번 당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민지는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저는 더 미안해졌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이며 옅은 한숨을 쉬었고 제 손에 힘을 주어 잡았습니다. 제 무능함이 민지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해? 우리 딸은 내년에 검사랑 결혼한다던데. 최 여사가 마지막까지 저를 비웃는 듯한 말을 내뱉더군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애써 웃을 뿐이었지요. 민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이 모임에서 저는 늘 병풍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죠. 그저 그들의 자랑을 듣는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왜 저는 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가슴속에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정말 괜찮은 걸까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에 민지야, 아까 최 여사님 말씀은 너무 신경 쓰지 마렴. 원래 그런 분이시란다. 하고 어색하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민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괜찮다고 말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아니, 어쩌면 괜찮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민지는 평소처럼 밝게 웃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제 옆에 와서 조용히 설거지를 돕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민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잔잔해서 마치 찻잔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괜찮다니요? 정말 괜찮을 리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콕콕 쑤셨습니다. 민지는 착해서 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담담한 말 속에 숨겨진 서운함이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면목이 없었습니다. 제가 좀 더 당당했다면, 저를 조금이라도 내세울 수 있었다면 민지가 저런 무례한 대접을 받지는 않았을 텐데. 민지는 제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최 여사의 비웃는 듯한 표정과 민지의 숙인 고개가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집안일을 돌보고 그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심지어 제 며느리 앞에서조차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였어요. 생각해보니 친구들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저의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늘 자기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새로 산 명품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배경 같은 존재였죠. 그 사실을 깨닫자 가슴 한편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왠지 모를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말 서운했습니다. 아주 많이요. 왜 저는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껏 쌓아온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저 가족을 위해 헌신했을 뿐인데 왜 저는 이리도 초라한 존재가 된 걸까요? 밤새 뒤척이며 눈을 감아도 민지의 담담한 뒷모습과 친구들의 비웃는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저를 휘감았어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최 여사의 비웃는 듯한 표정과 민지의 숙인 고개가 떠올랐지요. 그 다음 날 아침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지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득 민지의 눈빛이 어딘가 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착하고 순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어딘가 슬픔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제가 아침 내내 말없이 밥만 먹고 있으니 민지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마음 불편하세요? 민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순간 뜨끔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저를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고 어딘가 안쓰럽게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에서 민지 역시 어제 일로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지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제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한번 노래 배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느닷없는 민지의 제안에 저는 놀라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따뜻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좋다니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오느라 제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저 혼잣말처럼 흥얼거린 것이 전부였는데 민지는 제 목소리에서 무엇을 들은 걸까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노래라니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노래를 배운단 말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 한쪽에서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불씨는 아주 미약했지만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상한 직감은 무엇일까요? 민지의 말 한마디가 제 오랜 의심과 서운함을 쌓은 직감으로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는 제가 평생 외면해왔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내내 민지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노래교실이라니. 학창 시절 이후로 특별한 취미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었죠. 그저 집안 살림과 가족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렸을 뿐이었습니다. 붓글씨나 뜨개질 같은 고상한 취미는 늘 남들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노래라니 어딘가 모르게 낯설면서도 묘한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적인 걱정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나이에 무슨 노래냐며 한심하게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또 어떻고요? 돈 나갈 일만 만드는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터라 문화센터 수강료도 저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아들이 용돈을 주긴 하지만 늘 생활비로 빠듯했거든요. 그런 돈을 저를 위해 쓴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최 여사나 강 여사가 알면 분명 정자 너 그 나이에 주책맞게 무슨 노래냐? 라며 비웃을 것이 뻔합니다. 이런 생각이 저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그래도 민지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는 듯한 그 눈빛. 아마 민지는 제가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제 마음속에서 작은 용기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주저앉고 말았죠.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제가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혹시 노래교실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어머니 목소리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민지는 다음 날 아침에도 제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얼버무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한번 배워볼까라고 대답할 수도 없었죠. 오랜 시간 저를 짓눌러온 자존감 부족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만 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평생을 어머니, 아내라는 이름으로만 불려왔습니다. 박정자라는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저만을 위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저는 늘 주변인이었습니다. 최 여사나 강 여사처럼 자식 잘 키우고 돈 많다고 자랑하는 친구들 옆에서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이었죠. 그런 제가 갑자기 노래를 배우겠다고 나서면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웃지는 않을까요? 결국 저는 민지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글쎄다, 내가 뭘 그런 걸 배우겠니? 하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민지는 제 반응에 실망한 듯 보였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위하는 민지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 속에서 고립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무도 저의 이런 복잡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흥겹게 트로트를 부르고 있더군요. 화려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의상을 입고 신명나게 노래하는 할머니의 모습에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부러움과 함께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저 할머니처럼
저도 저렇게 당당하게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아니, 그런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흐르는 정적 속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올 것이고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쁠 테니 제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곳도 없었죠. 민지에게는 미안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무기력한 감정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대로 평생을 남의 그림자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제 자신을 위한 삶은 정말 단 한순간도 가질 수 없는 걸까요?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흐르는 정적 속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올 것이고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쁠 테니 제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곳도 없었죠. 민지에게는 미안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무기력한 감정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대로 평생을 남의 그림자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제 자신을 위한 삶은 정말 단 한순간도 가질 수 없는 걸까요? 그때 제 눈에 익숙한 물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협탁 위에 놓인 빛바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사진 속 저는 앳된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생기 넘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저에게도 저런 때가 있었지 하는 아득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변한 걸까요? 친구들의 무시와 주변의 시선에 움츠러들고 제 의견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저 자신을 포기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여사와 강 여사처럼 대놓고 저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제 존재를 지워버리는 그들의 태도가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욕을 하면 싸우기라도 할 텐데 그들의 무관심은 저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갑자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서운함도 두려움도 아닌 조용한 분노였습니다. 누구에게 분노하는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친구들에게, 저를 이렇게 만든 세상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순응하며 살아온 저 자신에게, 어쩌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전환점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사진 속의 저와 현재의 제가 너무나도 달라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민지의 제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제안은 저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비겁하게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제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조용한 분노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분노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조용한 분노가 제 마음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날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가 너무나도 달라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민지의 제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제안은 저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비겁하게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제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조용한 분노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분노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혹시 그 노래교실이라는 곳 어떤 곳이니? 나 같은 사람도 배울 수 있을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어제처럼 얼버무리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네, 어머니. 물론이죠.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업이라 어르신들도 많이 오세요.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민지는 저에게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노래교실 시간표와 수강료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강료가 생각보다 저렴해서 한숨 돌렸습니다. 아들이 준 용돈을 아꼈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설렘과 동시에 혹시나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죠. 특히 친구들의 시선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노래를 배운다는 사실을 최 여사나 강 여사가 알게 되면 분명 비웃을 것이 뻔했습니다. 정작 너 그 나이에 주책맞게 무슨 노래냐? 라며 험담을 늘어놓을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저를 다시금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민지는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친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민지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용기를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의 은근한 무시에 익숙해져 버린 제 모습이 갑자기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무시가 제게 남긴 상처의 깊이를 새로운 깨달음처럼 직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충격은 이내 배신감으로 변했습니다. 평생 믿고 지내온 친구들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은 저를 그저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로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던 대화 속에서 저는 늘 빠져 있었고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 자식 자랑뿐이었더군요. 제 인생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시시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계속 노래교실 등록을 권유했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배신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노래를 배운다고 해서 이 감정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제가 변한다고 해서 그들이 저를 존중해 줄까요?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억눌러 온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움이 앞섰죠. 어머니, 혹시 망설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 하세요. 그래도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민지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지의 따뜻한 위로에도 저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자신감 없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괴감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오고 아들은 늘 바빴습니다. 그 누구도 저의 이런 복잡한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일으켜야 한다는 독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력감 속에서도 아주 작은 분노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배신했다 할지라도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비겁한 삶을 끝내야 했습니다. 아주 작지만 단단한 다짐이 제 마음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저는 이 불씨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의 시선이나 남편, 아들의 반응에 얽매여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결국 저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그래. 내 말대로 한번 해보자꾸나. 노래교실 등록하는 것 좀 도와주겠니?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민지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당장이라도 문화센터에 달려갈 기세였습니다. 그런 민지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불안감도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민지는 문화센터 노래교실 등록을 마쳤다며 수강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힌 수강증을 받아들자 왠지 모를 뭉클함이 밀려왔습니다. 박정자. 저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제 이름 대신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만 불려왔습니다. 이 수강증은 저에게 잊고 지냈던 제 이름과 제 존재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수강증을 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노래교실에 등록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제 일에는 무관심한 남편이기에 아마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 뻔했으니까요.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만은 나 혼자 간직하고 싶다는 자존 중심의 내면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금 막연한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과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설렘과 함께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좌절을 안겨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문화센터 노래교실 첫 수업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강증을 받아든 후 며칠 동안 제 마음속에는 설렘과 함께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 선택이 과연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좌절을 안겨줄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수업 시작 30분 전 저는 문화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활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제잘거렸고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활기 속에서 왠지 모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죠. 모두가 익숙하고 편안해 보이는데 저만 어색하고 낯선 이방인 같았습니다. 노래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 안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지만 제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많은 수강생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더군요. 모두들 서로 아는 사이인 듯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유대감 속에서 다시 한번 제 존재가 미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사님은 밝은 얼굴로 저를 반겼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는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저는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주도권을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수업이 시작되고 강사님은 수강생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 걱정했습니다. 그 말이 마치 자신의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 말이 다시금 저를 작게 만들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 걱정했습니다. 그 말이 다시금 저를 작게 만들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자님이세요. 강사님의 활기찬 목소리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듯 했습니다.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겨우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자입니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마치 바닥에 깔리는 듯한 목소리였지요. 제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저 나이에 처음 배우나 보네. 긴장 많이 했나 봐. 저는 그 소리들이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괜히 왔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역시 저는 이런 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자신감 있게 자기소개를 하고 심지어 짧게 노래 한 소절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대담함이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강사님은 발성 연습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강사님의 지시에 따라 소리를 내보려 애썼지만 제 목소리는 자꾸만 헛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원하게 목청을 냈는데 저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는 마치 자기 안방인 양 시원하게 소리를 냈고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곳에서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조용히 수업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그 속에서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수업을 끝까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대로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노래교실 첫 수업은 저에게 좌절감만 안겨주었습니다. 수업 내내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함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강사님의 설명을 따라가기도 벅찼고 다른 수강생들처럼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자꾸만 갈라지고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마치 도망치듯 문화센터를 벗어났습니다. 찬바람이 제 볼을 스쳤지만 얼굴의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은 여전히 답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가는 내내 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괜히 시작했다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민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다는 미안함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미안함은 제 선택에 대한 의구심을 넘어 저 자신을 부정하는 죄책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벽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튀지 않고 그저 제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래를 배우겠다니요. 제 그릇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 했던 걸까요? 차라리 최 여사나 강 여사가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은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적어도 제가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저에게 큰 실망감만 안겨주었습니다. 노래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다닌다고 제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음 수업도 오늘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체념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노래를 배울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오늘 수업은 저에게 큰 실망감만 안겨주었습니다. 노래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다닌다고 제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음 수업도 오늘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체념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노래를 배울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집으로 돌아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제 옆에 놓인 수강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 석자, 박정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 수강증은 마치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수강증을 받았는데, 민지의 진심 어린 제안,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피어났던 아주 작은 불씨, 그 모든 것이 지금 이대로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친구들의 무시에도 남편과 아들의 무관심에도 그저 순응하며 살아왔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첫 단추는 불안하고 초라했을지라도 이것은 제가 저 자신을 위해 시작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얼마나 서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는다면 저는 영원히 그들의 그림자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저 자신에게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점점 더 분노가 커졌습니다. 이 분노는 친구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고 그들에게 휘둘려온 저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어디 끝까지 가보자. 저는 마치 전쟁이라도 선포하듯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덩이가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불덩이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살아있음에 대한 강렬한 욕구와 연결된 듯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저만을 위해 나아갈 때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선 집안일을 마치면 곧바로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작은 이어폰을 끼고 노래교실에서 받은 악보를 펼쳤습니다. 강사님이 알려준 발성 연습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답답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소리내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볼품없는 제 모습에 실망하기도 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지에게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첫 수업이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무 못해서 포기할까 생각했단다. 민지는 제 말을 듣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머니 목소리 정말 좋으시니까 분명 잘 해내실 거예요. 민지의 격려는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발성 연습을 들려주었습니다. 민지는 피곤할 텐데도 싫은 내색 없이 제 목소리를 들어주고 어머니, 어제보다 훨씬 나아지셨어요. 조금 더 소리를 길게 빼보세요. 하며 진심으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조언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제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저는 연습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노래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목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작은 성취감이 몰려왔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그의 무심함에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작은 성취감이 몰려왔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문화센터 노래교실 두 번째 수업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맨 뒷자리가 아닌 앞줄에 앉았습니다. 강사님은 제 변화를 알아차렸는지 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달라졌다기보다 내가 스스로 극복하고 자신감이 생기니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발성 연습 시간 강사님이 제게 먼저 시범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지와 함께 연습했던 대로 제 목소리를 힘껏 내질렀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명료한 소리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수강생들 사이에서 작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실력 많이 늘었네. 목소리 정말 좋다. 저는 그들의 칭찬에 어색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뿌듯함과 함께 묘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문화센터를 나서는 발걸음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제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제 볼을 스치는데 차갑지 않고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길을 걸으며 저도 모르게 흥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최 여사와 강 여사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피할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눈썹을 찌푸렸고 강 여사는 입술을 깨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가 다시 한번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디 나를 다시 한번 무시해봐. 저는 그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최 여사와 강 여사는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여사, 강 여사, 오랜만이네. 제 목소리는 전과는 달리 또렷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자야. 여기서 다 보네. 어디 가는 길이야?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건성인 듯했지만 이전처럼 저를 깔보는 듯한 뉘앙스는 훨씬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 여사도 옆에서 노래교실이라도 다니는 거야? 얼굴이 아주 환해졌네. 하고 거들었습니다. 칭찬인지 비꼬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응, 나 요즘 문화센터 노래교실 다녀.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더라.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최 여사의 표정이 살짝 굳더군요. 강 여사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대답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늘 그들의 자랑만 듣고 조용히 고개나 끄덕이던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꺼냈으니 말입니다.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제 속이 시원했습니다. 마치 꽁꽁 묶여있던 끈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시원한 감각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최 여사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랬어? 정작 내가 노래를 다 배우고. 하긴 나도 요즘 시간이 많아서 뭘 배워볼까 하는데 딱히 할 게 없네. 그녀는 자기에게는 노래교실 따위는 시시하다는 듯한 말투로 흘려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말에서 질투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에 또 주눅 들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픽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없는 거겠지.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려고. 제 말에 최 여사와 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이 굳게 닫히는 것을 보며 저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제 감정들이 마치 분노 폭발처럼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없는 거겠지.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려고. 제 말에 최 여사와 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이 굳게 닫히는 것을 보며 저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제 감정들이 마치 분노 폭발처럼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최 여사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더니 애써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아, 맞아. 우리 아들 말인데 이번에 병원 확장해서. 그녀는 익숙한 패턴대로 자기 아들 자랑을 시작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저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그들의 태도가 이번에는 참을 수 없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 여사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 강 여사,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
듣기 싫으니까.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강한 어조였습니다. 최 여사와 강 여사는 제 말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당황함과 함께 불쾌감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자야, 너 왜 그래? 갑자기 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붓듯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냐고? 너희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늘 너희 자랑만 늘어놓고 내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잖아. 내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줄 알았니? 제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흘렸던 눈물이 아까워서라도 이제는 당당히 맞서 싸울 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강 여사 역시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뒤늦은 후회 같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무시를 견딜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감정은 이미 절정에 다다랐고 이제 저는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강 여사 역시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뒤늦은 후회 같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무시를 견딜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감정은 이미 절정에 다다랐고 이제 저는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야, 우리가 언제 너를 무시했다고 그래? 우리끼리 그냥 농담한 거지. 그녀는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저는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농담이요? 평생을 그 농담 속에 갇혀 살아온 제게 그건 비수가 박히는 고통이었습니다. 농담? 그럼 내가 내 입장이 되어봐. 매번 너희 자랑만 듣고 내 이야기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기분. 그게 농담으로 들리니? 저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으면 제가 숨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강 여사가 옆에서 최 여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최 여사, 그만해. 정자가 많이 힘들었나 보네. 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최 여사는 저를 쏘아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을 붉히고 손을 움찔거리며 더 이상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더군요. 그들은 제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승리감을 맛봤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짓눌러왔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문화센터를 나섰습니다. 제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습니다.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나 관심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길을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문득 최 여사와 강 여사의 미묘한 시선이 제 등 뒤에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제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문화센터를 나섰습니다. 제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습니다.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나 관심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길을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문득 최 여사와 강 여사의 미묘한 시선이 제 등 뒤에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제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며칠 후 다시 친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혹시나 그들과 마주칠까봐 일부러 늦게 가거나 온몸에 힘을 주고 갔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당당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최 여사와 강 여사가 들어서더군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늘 먼저 인사를 건네고 환하게 웃던 그들이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제게서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의 무관심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왠지 모를 냉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위축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메뉴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저도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최 여사와 강 여사는 서로에게만 말을 걸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를 의식하는 듯 했지만 끝내 제게는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색한 분위기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그들의 태도가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며 저를 철저히 소외시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대화에 끼어들려고 노력했겠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노골적인 무시 속에서 저는 오히려 고요한 감정 고립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존재가 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려 애썼지만 이제는 그들의 무시가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려 애썼지만 이제는 그들의 무시가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노골적인 무시 속에서 저는 오히려 고요한 감정 고립을 느꼈습니다. 정자야, 너 요즘 노래 배운다며? 잘 되니? 강 여사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마 어색함을 깨기 위해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제 입가에는 옅은 냉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와서 궁금한 척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응,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 저는 아주 낮은 톤으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강 여사는 제 예상대로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도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저와 강 여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함과 함께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흐름은 뚝뚝 끊겼고 억지로 이어가는 듯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너희도 이제 어색하구나. 내가 이렇게 변하니 불편하지? 그들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우습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놀이터가 되어주지 않으니 재미가 없어진 걸까요? 그들의 대화는 저를 배제한 채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시가 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더 이상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고 그들의 이야기에 억지로 호응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든 말든 저는 제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이제 저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저를 배제한 채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시가 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고 그들의 이야기에 억지로 호응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든 말든 저는 제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이제 저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최 여사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정자야, 조만간 우리 집에 와서 식사나 한번 해. 아들이 새로 산 차도 보여줄 겸. 그녀는 여전히 자식 자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저를 다시금 자신들의 세계로 끌어들이려는 은근한 시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제 입가에는 다시 한번 옅은 냉소가 번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 그래야지. 아들이 벌써 그렇게 성공했어? 하며 맞장구를 쳤겠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요즘 내가 좀 바빠서 노래 연습할 시간도 모자라. 제 말에 최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강 여사도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미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대한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들의 초대에 감히 거절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무시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통쾌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제 등 뒤로 그들의 얼어붙은 침묵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인식이 담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가련다. 저는 그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문으로 나서는데 제 등 뒤로 그들의 얼어붙은 침묵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가련다. 친구들과의 모임 이후 저는 더욱 노래 연습에 고요하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무시가 오히려 저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죠. 더 이상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저를 믿어준 민지를 위해 노래를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남편이 잠에서 깰까봐 아주 작은 소리로 흥얼거렸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래교실 강사에게 배운 대로 복식 호흡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샤워할 때, 설거지할 때, 심지어 빨래를 갤 때도 저는 끊임없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 일상이 온통 노래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문화센터 수업 시간에도 저는 이제 더 이상 뒷자리에 숨지 않았습니다. 늘 앞자리에 앉아 강사님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손을 들어 질문했고 다른 수강생들의 노래를 들으며 좋은 점은 배우고 부족한 점은 스스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예민한 촉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음의 높낮이, 박자의 미세한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님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정자님, 요즘 실력이 일취월장하시네요. 특히 감정 표현이 아주 좋아요. 강사님의 칭찬 한마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자신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잊고 지냈던 저의 또 다른 모습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제가 변화를 인정받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는 즐거움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연습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어제보다 나아진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제 얼굴에도 조금씩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말하더군요. 그의 무심한 말에도 저는 그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문화센터 발표회가 있는데 혹시 무대에 서보시는 건 어떠세요? 발표회라니요. 저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에 무대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민지야. 내가 무슨 발표회니? 아직 멀었단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저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강사님도 어머니 실력이면 충분히 무대에 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무대에 서보시겠어요?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민지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발표회 무대, 두려웠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꿈꿔왔던 무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여사와 강 여사 앞에서 당당하게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조용히 서랍을 열어 지난번 강사님이 제게 건네준 노래교실 악보를 꺼냈습니다. 낡고 다른 종이었지만 제게는 보물처럼 소중했습니다. 악보를 넘기던 중 악보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은 메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민지의 글씨로 쓰여진 메모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밝게 빛나는 분이세요. 용기를 내세요. 예비 며느리인 제가 응원합니다.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메모를 보며 민지에 대한 고마움과 더불어 이 아이가 나를 이토록 깊이 이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감정의 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는 저만을 위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지에게 발표회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제 말에 활짝 웃으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민지의 진심 어린 격려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발표회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저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연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연습은 더욱 강도를 높였습니다. 강사님은 저에게 발표회에서 부를 곡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수혜 씨의 남행열차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빠른 곡이라 걱정했지만 강사님은 저에게 잘 어울릴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남행열차를 수십 번씩 불렀습니다. 가사와 멜로디를 외우고 감정을 실어 부르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습하다 보면 목이 쉬기도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연습 도중 문득 오래된 서랍장 구석에 넣어두었던 낡은 어머니의 편지 한 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제게 보내셨던 편지였죠. 편지 속에는 정자야, 너는 목소리가 참 고왔어. 언제쯤 너의 노래를 마음껏 들어볼 수 있을까?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잊고 지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릴 적 제가 노래를 부르면 어머니께서 늘 저를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는 제게 또 다른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좋아하고 재능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준 것이죠. 최 여사나 강 여사가 저를 무시하고 폄하했을 때 저조차도 제 자신을 믿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편지는 제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제 진짜 모습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에 묵직한 돌덩이가 사라지고 따뜻한 빛이 채워지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발표의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저는 설렘과 동시에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행열차 가사는 완벽하게 외웠고 감정 표현도 충분히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대에 오른다는 생각만 하면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쩌나,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특히 친구들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최 여사와 강 여사가 발표회에 오면 어쩌지? 그들이 저를 보고 또 비웃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저를 다시금 작고 초라한 존재로 만들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그들의 비웃음 따위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함께 피어났습니다. 발표회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발표회 때 입을 드레스를 입어보았습니다. 짙은 남색 드레스는 제 피부색과 잘 어울렸고 평범했던 제가 왠지 모르게 고급스러운 여인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옷장 깊숙이 박아두었던 립스틱도 꺼내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제 모습에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제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무시에도 그저 침묵하며 버텼죠. 그런 제가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아름답게 꾸미고 무대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충격은 이내 분노로 변했습니다. 왜 나는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그동안의 삶이 나 자신을 외면했던 분노로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드디어 정면 대면의 전야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제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무시에도 그저 침묵하며 버텼죠. 그런 제가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아름답게 꾸미고 무대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충격은 이내 분노로 변했습니다. 왜 나는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그동안의 삶이 마치 치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드디어 정면 대면의 전야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발표회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맑고 힘있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민지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떨리는구나.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쩌나 하고. 제 솔직한 마음에 민지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설령 실수를 하시더라도 아무도 어머니를 비웃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용기 내서 무대에 서신 것만으로도 모두가 박수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어머니를 응원할 거예요. 민지의 말은 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힘이 되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저는 굳건한 믿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불안해지는 저를 위해 민지는 끊임없이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멋지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면서도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최 여사님이나 강 여사님이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머니가 이 순간을 즐기고 어머니 자신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민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말들이 마치 차가운 물을 붓듯 제 마음속 분노와 치욕감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민지 말이 맞았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설령 실수를 한다고 해도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민지의 응원이 저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무대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요. 민지의 응원 덕분에 제 마음속 불안감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도착하니 다른 수강생들이 옷을 갈아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설렘도 엿보였습니다. 저는 민지가 미리 준비해준 드레스를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무대 화장을 한 제 얼굴은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모습으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지가 제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주고 립스틱을 다시 발라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최고의 무대가 될 거예요. 민지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지는 제게 조그마한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무대 끝나고 받으실 꽃다발이에요. 미리 드릴게요. 민지의 센스 있는 선물에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이 꽃다발은 단순한 선물을 넘어 제 무대의 성공을 미리 축하해주는 민지의 믿음과 사랑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앞 무대에서는 다른 수강생들이 멋진 노래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랫소리가 제 귀에 박혔지만 저는 오직 제 심장 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여사, 강 여사 아니야? 저기 정자도 왔네. 누군가가 저희 쪽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여사와 강 여사가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저를 깔보는 듯한 냉소적인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억눌렸던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너희들 잘 봐라. 내가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저는 이를 악물고 분노를 참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비웃음이 더 이상 저를 좌절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다짐이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될 차례였습니다. 다음 무대는 박정자님의 남행열차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저는 드디어 무대 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중 최 여사와 강 여사의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이성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첫 소절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는 듯 했지만 이내 감정을 싣자 제 목소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제 지난 삶의 아픔과 서러움을 담아 불렀습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던 시간들, 그리고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객석의 표정들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점차 제 노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갇히지 않는 온전한 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갇혀 지냈던 저의 영혼이 비로소 날개를 단 듯했습니다. 노래 중간 저는 살짝 고개를 들어 최 여사와 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표정에는 냉소가 아닌 놀라움과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 여사의 눈에는 미미하게 흔들리는 빛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정면으로 시작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는 조용한 반격의 메시지였죠. 노래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는 제 모든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지막 소절을 마쳤을 때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관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 생애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반응이 더욱 궁금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민지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최고였어요. 너무 멋지셨어요. 민지는 제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조그마한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향긋한 꽃내음이 제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저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지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격려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최 여사와 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까 무대 위에서 보았던 놀라움과 당황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야, 정말 내가 맞니? 믿을 수가 없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 여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정자야, 정말 내 목소리가 이렇게 좋았는지 몰랐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나 보다. 그녀의 말에서는 뒤늦은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과 아닌 사과에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사과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채워줄 수 없는 텅 빈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심리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자야, 혹시 우리가 예전에 너한테 실언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녀는 이제 저를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뒤늦은 존중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들의 인정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폭로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폭로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너희는 평생 나를 무시했어. 내가 뭘 하든 관심도 없었고 내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지. 늘 너희 자식 자랑만 늘어놓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만들었잖아.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여사와 강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정자야, 우리가 정말 그렇게까지 했니? 우리는 그저 그만해. 제가 최 여사의 말을 잘랐습니다. 너희는 내가 매번 모임에 나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내 자식, 내 남편에 대한 질문조차 건성으로 던지고 오직 너희의 성공만을 과시했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내 며느리에게까지 무례한 질문을 서슴지 않았어. 그게 친구라고 할 수 있니?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강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자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녀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 여사도 드디어 자신이 한 일을 직시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의 놀이터가 아니야.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거야. 오늘 이 무대는 나를 위한 첫걸음이었어. 제 말은 그들에게 쐐기를 박는 듯 들렸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를 향한 두려움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관계의 균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의 놀이터가 아니야. 이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최 여사와 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그 어떤 비웃음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제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민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어머니가 가장 빛났어요. 민지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민지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품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그동안 친구들에게 받아왔던 무시와 소외감,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지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라도 어머니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신 거잖아요. 누구보다 용기 있는 분이세요. 민지의 말에 저는 더욱 울컥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진정으로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라도 어머니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신 거잖아요. 누구보다 용기 있는 분이세요. 민지의 말에 저는 더욱 울컥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진정으로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민지에게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이어져 온 친구들의 은근한 무시, 자식 자랑 속에 제가 느꼈던 소외감, 그리고 이번 발표회를 통해 그들에게 맞서기로 결심했던 순간까지 민지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늘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민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고마운 마음에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잊고 지냈던 저의 가치를 일깨워준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환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객석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최 여사와 강 여사도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비웃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뒤늦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정들이 마침내 격정적으로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세상에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낸 새로운 박정자였습니다. 이 해방감은 제 삶을 통째로 뒤흔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밤새 쏟아냈던 눈물과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 제 안에는 맑고 투명한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뒤늦은 존중도 후회도 이제는 제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저 자신을 위한 길을 찾았으니까요. 오랜만에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을 보고 있었고 아들은 민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들 때문에 제가 희생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들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저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점심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정자야. 어제 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강 여사도 옆에서 전화를 바꿔봤더니 정자야,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멋있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사과에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사과가 저를 좌지우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하지만 이제는 예전 같지는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거니까. 제 말은 단호했지만 분노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확신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이제 더 이상 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제 변화를 느꼈을 겁니다. 저와 그들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제 변화를 느꼈을 겁니다. 최 여사와 강 여사의 전화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걸려왔습니다. 예전처럼 모임을 갖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억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동할 때만 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소수의 친구들만 만났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니 제 삶은 훨씬 더 자유롭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설레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지는 자유와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발표회 이후 저는 노래교실에 더욱 열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고 무대 위에서 저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죠. 강사님은 저에게 다른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소규모 발표회에도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손에는 민지가 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향긋한 꽃내음이 제 마음을 더욱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제 지난날의 아픔과 노력을 보상해주는 듯 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저는 제 삶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음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남편과 아들은 발표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제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도 보여주었죠. 남편은 여보, 정말 당신 맞아? 내가 알던 당신이 아닌데?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아들도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엄마처럼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겠어요. 라며 진심으로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반응에 저는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저의 낮은 자존감이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행복해지고 당당해지니 가족들 역시 저를 더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작은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이제 저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손에 들린 꽃다발처럼 제 삶은 이제 다채로운 색깔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노래교실을 넘어 지역 복지관에서 열리는 합창단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노래하며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아갔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이나 소외감은 제 주변을 맴돌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합창단 사람들과 함께 근교로 야유회를 갔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계곡 앞에서 자유롭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정자 씨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노래 부를 때마다 얼굴에 빛이 나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전에는 행복하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남에게 맞춰 살기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제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 여사와 강 여사에게도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최 여사의 말투는 변함없었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를 먼저 묻거나 제 취미 생활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등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에 굳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정이 더 이상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덤덤하게 그들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입가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 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비로소 제 이름 박정자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시선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 제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 자신을 믿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제 삶을 노래하듯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여운은 제 삶에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저는 여전히 노래를 부르며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창한 무대에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재능 기부를 하기도 하고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드리기도 합니다. 그들의 환한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노래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저를 빛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빛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최 여사는 가끔씩 자기 자식 자랑을 하긴 하지만 이제는 제가 노래 부르는 이야기도 들어줍니다. 강 여사는 제가 참여하는 합창단 공연에 직접 찾아와 박수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를 이전처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향한 그들의 시선에 존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저에게 말합니다. 박정자,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남에게 맞춰 살았던 제가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삶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삶은 이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목소리로 저의 이야기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제 삶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세상은 넓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무대에 섰던 그날처럼 저는 앞으로도 제 삶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노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의 작은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